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랑 비교하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가는 오늘을 소중히 대하고 간직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새 자존감을 높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높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전 세상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높은 척을 하는 사람, 딱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봐요. 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행복과 사랑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이미 스스로를 본인이 채울 수 있고 사랑받는다는 것들도 이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그걸 의심할 겨를이 없거든요.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상처받는다는 것들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 비춰지는 나,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내가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진 않을까? 남들이 나를 가볍게 생각하진 않을까? 또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늘 가면 뒤에서 의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자존감 낮은 사람도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의 나를 알아봐주고 그 내면의 진정한 나를 사랑해주길 바래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가면 속에서 걱정만 하면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남들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충분히 사랑해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걸 꽁꽁 숨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들이 여러분의 숨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걸 끄집어서 볼 수가 있겠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요. 근데 내가 만든 껍데기가 상대방은 그게 진짠 줄 알고 진심으로 사랑을 해요. 하지만 본연에 가까운 나는 그게 껍데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도 내 껍데기를 그냥 좋아할 뿐이구나 라고 스스로가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게 진짜 슬픈 일이에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만들어낸다고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조금은 자존감이 낮다면요, 나는 밖에 나갈 때 달라지는 사람이라면요, 한 가지만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면을 쓰는 게 행복한가? 나를 지키기 위해 했었던 그 노력들이 나는 과연 행복한가? 그것들을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 고민이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좀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쉬운 비유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지금 서울에 있고 부산에 가려고 해요. 근데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많아요. 기차를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뭐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누구든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 없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애초에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남쪽으로 내려가야 그것도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북쪽으로 간다면 북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노력들이나 그 방향이 정말 올바른 방향이 맞는지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꼭 하는 고민들이나 꼭 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예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고민들이 내가 만든 껍데기들을 남들의 껍데기와 비교를 하면서 내 본연의 나와 비교를 한다니까요. 비교를 하는데 그 비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자존감이 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세우고 있는 그런 그대로의 나도 괜찮다는 걸 조금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SNS를 보면서 화려한 사람들, 그냥 이 사람은 오늘 또 뭐 시그널에 갔네, 또 어디 되게 감성 넘치는 그런 되게 예쁜 곳에 맨날 가네, 와 이 사람들이 진짜 일을 안 하나? 어떤 스포츠카에 타서 맨날 정말 멋있는 남자와 화려한 삶을 사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SNS 속 화려한 사람들도 똑같아요. 집에서는 머리 떡져가지고 양푼에다가 고추장 넣고 참기름 둘러가지고 밥 비벼 먹어요. 맨날 집에서 아보카도 샐러드에 뭐 훈제연어 예쁜 접시에 플레이팅해서 먹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단지 그런 모습을 못 보니까. SNS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꾸 그런 이상한 비교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들 여러분들처럼 살아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걸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낮게 만드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좋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현재와 비교만 되는 그러한 SNS 속이든 아니면 다른 타인의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이가 많거나 혹은 본인이 더 예쁜 걸 얻고자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만큼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그냥 예쁜 거에 치우치고 예쁜 거 찍고 예쁜 거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기 개발에 관련된 시간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부분의 시간을 쓴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시간을 잘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엄한 거에다 비교를 하면서 내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드냐고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2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2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더 괜찮은 사람이 됐다면 단지 그걸로 된 거예요. 그렇게 비교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에르메스 백 쥐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진짜 뭐 얼짱곡도 45도 나오면서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바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랑 비교하지 않는다면요, 금방 자존감은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가는 오늘을 소중히 대하고 간직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새 자존감을 높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높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사는 방법은 그게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보여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 그냥 보여지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보여주는 삶이라는 건 내가 뭘 보여주든 간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공부하러 열심히 한 거를 그냥 보여주세요. 내가 오늘 운동을 열심히 했어? 그냥 운동 열심히 한 걸 보여주세요. 내가 뭔가 맛있는 걸 먹었어. 근데 맛있는 그 밥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그걸 보여주면 될 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남한테 가서 남의 시선에서 봤을 때, 아, 내가 오늘 행복하게 먹은 그 양푼 비빔밥은 뭔가 아무나 먹을 수 있을 법한 거고 그게 좀 허접해 보이니까, 아,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화려해 보이진 않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걸 조금 제발 끊어내라고요. 그걸 끊어내야만이 진정의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진정의 나를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된다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뭘 보여주든 간에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그냥 웃는 표정이 됐든 뭐 조금은 이상한 표정이 됐든 내가 조금은 엽기적인 표정이 됐든, 실제로 틱토커로 지금 뜨고 있는 사람 중에 이시영 씨를 한번 봐봐요. 이시영 씨는 본인이 예쁜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모습이나 되게 장난스러운 재밌는 본인의 삶을 자연스럽게 보여줘요. 그런 이시영 씨의 삶이 저는 정말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 봐봐요. 내가 보여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에 치중하고 치우치고 많은 것들에 보여지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 굉장히 좀 보여지는 데 있어서 좀 좋아 보일 수 있죠. 근데 갤러리아에서 찍은 사진과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하면은 그건 또 되게 보잘것없게 느껴져요. 그리고 갤러리아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고 쳐봐요. 갤러리아에서 찍은 사진도 VIP 명품관에서 찍은 사진에 비하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명품관에서 찍은 사진, 그것도 어떤 뭐 정말 더 호화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비교를 하면은 그것도 더 낮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비교를 하는 것들에 있어서 본질은 보여지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걸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삶을 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여주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나는 그냥 내가 한 행동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체험한 것들에 대해서 늘 떳떳해질 수밖에 없고, 나는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풀어줌으로써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퀄리티가 올라간다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그냥 롯데리아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었었던 그 롯데리아 햄버거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식탁 위에 햄버거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수제버거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유럽 파리 아니면은 뭐 어떤 외국에 갔을 때 그렇게 화려해 보일 수 있는 식탁 위에 또 다른 음식이 플레이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차이를 분명히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보여지는 거지, 내가 보여짐으로써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다르게 제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지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고 내가 온전히 세상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연애, 사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마다 혹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남자마다 그 비교를 일단 끊어낼 수 있어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여지면 어떡하지? 저렇게 보여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보여지면 어떡하지? 그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늘 눈치 보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늘 또 차이게 되고 또 자존감은 하락하게 되고,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 순환이 내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만이 계속해서 내가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얼만큼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장담할게요. 적어도 지금의 제가 이 위치에 올라오고 많은 여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 알고 제가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 선순환을 이루는 게 정말 컸어요. 선순환을 만드는 것까지가 어렵지 선순환을 만들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로 너무 쉬워요. 제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영상을 한번 또 돌려보다 보면은 그게 또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만 또 뽑아본다면은 내가
내가 한 경험들을 소중하게 대하세요.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거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믿을 사람 없고 기댈 사람 없으면은 나한테 그게 기대된다면 내가 하는 경험들도 소중히 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경험들을 제발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봤을 땐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내가 나조차도 내가 그걸 보잘것없다고 생각해버리면 그게 또 악순환이라고요. 그러면은 보여지는 삶을 또 살게 돼요. 보여주는 삶을 살고 싶으면은 내가 한 경험들을 소중하게 대하셨으면 좋겠어요.